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또 다른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노약자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고 아파트에 확인된 사망자 수가 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생존자들은 아직도 사고 당시 비명소리가 들린다며 심각한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도 신축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상 최고의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리튼 지역은 산불이 휩쓸어서 도시 전체의 90%가 불탔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진정세를 보이던 코로나가 델타 변이가 미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이 같은 감염 확산은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하루빨리 백신을 접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웰렌스키 CDC 국장은 어제 백악관 브리핑에서 델타 변이가 5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모두 발견됐다면서 몇 주 내에 미국에 지배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주 일요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12,600명으로 지난주에 비해서 1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전염성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과 함께 백신 접종률이 떨어진 것이 원인일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 올해 1월 24만 7천여 명보다는 줄어든 것이지만은 증가세는 좋지 않은 신호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어제까지 백신을 완전 접종한 미 성인 비율은 57.4%. 하지만 남동부와 중서부 지역은 접종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웰렌스키 국장은 델타 변이가 퍼지고 있는 만큼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사회에서는 감염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백신은 델타 변이를 포함한 모든 변이에 효과가 있다면서 백신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제약업체 존슨앤존슨이 자회사 얀산의 코로나 백신이 델타 변이에도 강력하게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J는 지난 8개월 동안의 연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얀산 백신 3상 참가자들의 혈액을 분석한 결과 1회 접종 백신이 코로나 델타 변이를 무력화하는 항체 활동을 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얀산 백신이 남아공발 베타 변이를 상대로 한 항체 활동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델타 변이에 작용한다는 게 J&J의 설명입니다. 얀산 백신은 이번 연구에서 코로나로 인한 중증 질병에 85% 효능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말고도 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입니다. 지금 이 바이러스가 미국 남부 지역에 급속히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호흡기 바이러스는 늦가을부터 겨울까지 주로 유행하는 바이러스지만은 최근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호흡기 바이러스는 주로 1세 이하의 영아들에서 폐렴과 모세기관지염을 일으키며 천식 등 기저 폐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아동들에게도 심한 폐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기침, 가래, 발열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쌕쌕거림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발열은 아주 심하지는 않지만은 호흡곤란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영유아의 경우 입원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대부분 감염은 감기 증세에 그치지만은 바이러스는 유아, 노인, 특히 지병이 있는 노인에게는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의하면은 호흡기 바이러스는 5세 미만 어린이 경우는 매년 약 5만 8천 명이 입원을 하고 약 500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는 17만 7천 명 정도가 입원을 하고 있는 가운데 1만 4천 명 정도가 사망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안전 우려로 중단됐던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구조 작업이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500여 명 이상이 투입돼서 구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은 사망자도 늘어나고 아직까지 실종자 120명의 생사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당국은 챔플레인 타워 사우스 건물에 붕괴하지 않은 잔여 부분도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이드 카운티 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최우선 순위로 수색 구조 활동을 이어가는 동시에 빌딩 철거 계획을 추진한다라면서 이는 극도로 신중히 해야 할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현재 분기로 쌓인 잔해와 수색 구조 작업에 미칠 영향에 주의를 기울이며 철거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른바 팬케이크 붕괴가 이루어진 현장에는 구조 작업이 진행될수록 잔해도 움직이며 안전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안전 우려로 중단됐던 플로리다 12층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구조 작업이 재개가 됐습니다. 한편 AP통신은 플로리다주 아파트 붕괴 사고가 난 지 약 일주일이 흘렀지만 생존자들은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생존자들은 사고 당시에 아파트를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때 들었던 비명이 계속 들린다면서 괴로운 심경을 밝혔습니다. 또 한순간에 재산을 잃은 허탈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플로리다 아파트 붕괴 참사 사건 이후에 이번에는 워싱턴 DC에서 공사 중인 건물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노동자 5명이 부상당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30분께 워싱턴 DC 의회 의사당에서 북쪽으로 약 8km 떨어진 브라이트우드 파크 지역에 건설되던 5층 건물이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현장 건설 노동자 5명 중 4명은 출동한 구조대에 바로 구조돼서 병원으로 이송됐고 부상도 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한 명은 구조대원들이 수색 작업을 벌여 찾아낸 뒤 90여 분간 구조 작업을 벌인 끝에 잔해 더미에서 구조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조된 노동자는 잔해 속 지름 20cm가량 공간에 갇혔다가 구조가 됐습니다. 매몰된 상태에서 구조대원과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이 있었고 부상도 위독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플로리다 아파트와 같은 다층 건물이 층층이 내려앉는 팬케이크 붕괴였습니다. 당국은 붕괴 원인과 함께 적합한 공사 허가를 받았는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폭염으로 많은 피해를 당했던 캐나다 리튼 소도시가 이번에는 산불로 불바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산불로 도시 전체의 90%가 불탔다고 합니다. 풀다반 리튼 시장은 어제 오후에 마을 전체가 불타고 있다면서 불과 15분 만에 불길이 번져서 대피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시속 70km가 넘는 뜨겁고 건조한 강풍이 산불을 북쪽으로 확산시키면서 시속 10km에서 20km의 속도로 번져나갔습니다. 존 호건 주지사는 하루 만에 화재 62건, 낙뢰 2만 9천 건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리턴 전 지역이 화재 위험에 처했다면서 캐나다 총리에게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긴급 구조 의료 시설은 물론이고 대다수의 건물이 파괴되고 대피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행방불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는 지난 5일 사이 486명이 사망하는 등 폭염과 산불로 엄청난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서 투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는 이러한 투표에 대해서는 무효 처리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투표용지를 제3자가 수거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투표권 침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어제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의 찬성과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의 반대로 애리조나주의 투표권 제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내용은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지역에서의 투표는 무효 처리되는 것과 자신의 투표용지를 제3자가 수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유색인종과 원주민에 대한 투표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2심에서는 부당한 조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보수의 연방 대법원에서는 이를 뒤집고 투표 사기를 막기 위한 이러한 규정이 필요하다면서 공화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수 의견을 쓴 얼리토 대법관은 사기의 방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사기는 접전인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애리조나주의 제한 조치가 투표에 있어서 인종적 차별을 금지한 지난 1965년의 투표권법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소수 의견을 쓴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비극적 판결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는 너무 많은 주에서 소수 집단의 평등한 투표권을 박탈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으로 제한 조치를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장문의 성명을 내고 투표권법을 약화시키는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깊이 실망한다면서 투표권에 대한 이러한 폭넓은 공격은 슬프게도 처음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2024년에 다시 대권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 남부 국경을 전격 방문해서 그레그 에버트 주지사와 원탁 회의를 하면서 공개 행보를 펼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0일 텍사스 국경지대를 찾아서 진행한 팍스 뉴스와의 타운홀 미팅에서 오는 2024년 대선 재출마에 관해서 마음을 정했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울러서 다시 대통령이 될 경우 이라크 문제 등 주요 정책을 재임 시절과 같은 기조로 유지할지에 관해서 내 관점은 실제로 바뀐 적이 없다라면서 놀랍고 아름다운 젊은이를 많이 잃은 끝없는 전쟁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우리는 이슬람 국가를 격퇴했다라면서 자신의 재임 기간 업적을 자화자찬했습니다. 이어서 자신의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군 추진 등 중동 정책을 거듭 과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울러 나쁜 선거, 가짜 선거가 우리 국가를 망친다라고 발언을 해서 지난 대선 패배에 대한 앙금도 드러냈습니다. 이번 독립기념일 연휴가 예전 정상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가운 일이지만은 코로나가 다시금 확산세를 보이는 상황이라 왠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독립기념일 연휴에는 무려 4,770만 명이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는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에 미 전역에서 4,77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50마일 이상 장거리 여행을 떠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해 3,420만 명에 비해서 무려 40% 증가한 것입니다. 역대적으로 2019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로 전문가들은 여행 수요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행 교통수단으로서는 4,360만 명이 자동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됐고 항공편 여행객은 3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한편 여행객들은 올해 더 많은 여행 비용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미자동차협회는 기름값이 7년 만에 최대치로 올랐고 호텔과 차량 렌트비까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여행객들은 코로나로 인한 각 주별 방역 지침을 확인해야 하고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비행기나 버스, 열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보이스카우트 협회는 6만 명 어린이 성추행 피해자 변호인단과 8억 5천만 달러의 재수전 합의를 이뤘다고 AP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 합의는 임시지만한 미국에서 성착취 학대와 관련한 최대 규모에 해당됩니다. 재수전 합의는 일단 견해차가 너무 커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현 상황을 인정하고 궁극적 견해차 해소는 장내 법정 다툼을 통해서 기대하기로 한다는 뜻입니다. 청구위원회 측 변호사들은 82,500건에 달하는 성적 추행과 학대 행위를 보상하는 데 모두 1,03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미국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양국의 우정을 기념하기 위해 보낸 미니 자유의 여신상이 어제 뉴욕 앨리스 아일랜드에 세워졌습니다. 프랑스 조각가가 만든 미니 여신상은 높이 2.8m로 실제 자유의 여신상의 16분의 1 크기이며 청동을 소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미니 여인상은 앞으로 10년간 미국에 대여하면서 오는 6일까지 앨리스 아일랜드에서 전시한 후 워싱턴 DC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그레이스맹 연방하원의원은 어제 연방국무부에 따르면 현재 여권 발급 갱신과 수속 기간은 일반 서비스의 경우 최대 18주가 소요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평균 6주에 비해서 크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맹 의원은 추가 60달러를 내고 급행 서비스를 신청해도 최대 12주가 걸린다면서 최근
국무부와 연방우정국 관계자 등의 서한을 보내고 여권 발급과 갱신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에서 항공기 수화물이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해도 요금을 환불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AP통신은 오늘 교통부가 승객들이 미국 도착 후 12시간 안에 또는 국제선 이용 후 25시간 안에 수화물을 받지 못했을 경우 항공사들이 환불해서 나오도록 하는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은 수화물이 분실됐을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또 비행기 와이파이 사용료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에는 강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저녁에도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도 많이 내려가 낮 최고 기온은 67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 섭씨 16도가 예상이 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지역에 따라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77도, 밤 최저 67도가 되겠습니다. 월요일은 맑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최고 기온은 82도, 최저 기온은 71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